1992년 2월 14일 새벽 3시 20분 히가시무라야마 경찰서 아사히가오카 파출소. 신문 배달원이었던 A씨는 평소대로 신문을 배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파출소 앞에 교차로에서 파출소의 유리창이 깨진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말끔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파출소에 다가갑니다. 파출소 안쪽을 보자 평소에는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10cm 정도 열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경찰이었습니다. 다량의 출혈 탓에 바닥은 피범벅이었고 모자는 난로 위에 올려두어 탄 듯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경찰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42세의 경찰인 오오코시 하루미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왼쪽 목의 경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범인에게 9cm가량의 칼로 찔린 것으로 보입니다. 파출소 근무는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일인 13일 오후 근처 초등학교에 수상한 남자가 침입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오오코시 씨의 동료는 수상한 남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하던 도중이었기에 홀로 남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파출소 내부는 오오코시 씨와 범인이 실랑이를 벌였던 것인지 물건들이 다소 흐트러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소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책상 위에서 경찰 참고부가 펼쳐진 채로 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 참고부란 지역의 주소가 자세히 쓰여진 서적인데요. 이 옆에는 지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측이 가능한 것은 범인은 경찰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오오코시 씨가 소유한 권총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권총은 38구경 스미스 앤드 웨슨이었는데요. 이 안에는 실탄 5발도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권총을 허리춤에 고정하는 고정 스트랩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 권총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건으로부터 3년 전 권총을 빼앗아 강도 및 살인을 하기 위해 경찰을 살해한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경찰은 범인이 2차 범행을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권총을 이용한 2차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필사적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했고 몇몇 증언을 얻게 됩니다. 이 중 사건 당일 옷에 피가 잔뜩 묻은 2인조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굉장히 유력한 증언을 얻게 됩니다. 3시 10분경 오오코시 씨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통행인이 목격한 것입니다. 대화 상대는 오오코시 씨보다 키가 10cm 정도 큰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해도 이 이상의 유력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07년 2월 14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이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CCTV에 부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경찰서가 아닌 교대 근무를 하는 파출소. 어찌 보면 경찰의 출장소와도 같은 느낌인데요. 시대도 시대거니와 출장소 같은 곳이다 보니 CCTV가 없었고 그렇기에 범인의 인상착의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쿄의 외곽 지역이었기에 교통량도 적었고 인적 또한 드물었기 때문에 목격 정보가 적었던 것 역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범행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범인이 훔친 권총으로 2차 범행을 일으켰다면 현장에는 필연적으로 검거를 위한 단서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범행은 없었기에 경찰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이외에도 총기 매니아의 범행이라는 설, 이웃집 살던 남성이 유력 용의자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체포할 수 없었다 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과연 범인이 권총을 훔친 이유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